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부산시가 클럽과 콜라텍 등 유흥업소 80곳에 대해 오늘부터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내립니다. 지난 주말 불시 점검에서 방역 조치를 어긴 7곳은 즉각 고발 조치됐습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유흥업소 8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대형 클럽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 접촉이 잦은 업소들이 대상입니다. 영업 제한보다 더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실상 영업 중단 명령입니다. 지난 주말 불시 합동단속에서는 방역 수칙을 어긴 7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청에 바로 즉각 고발 조치를 하였고, 이들 업소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도 함께 부산진구청에서 내리질 그런.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2차 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등 클럽이 고위험 전파 장소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부산 지역 접촉자 40명 가운데 1명이 양성, 3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3명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출입 기록이 없는 숨은 방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 정보를 통해서 추가 지금 방문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외에 더 이상 확인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방문하셨던 분은 자진하여 검사받는 것. 특히 이태원 클럽 확진 환자의 34.8%가 무증상이어서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조그마한 방심이 지역에서의 큰 유행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자가격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 수는 138명, 이 가운데 122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고 입원 치료를 받는 사람은 13명으로 줄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 지역의 대상자는 모두 150만 3,645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구에 지급될 소유 예산은 9,403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가 8,053억 원, 시 예산이 1,3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원활한 지원금 전달을 위해서 단기 인력 550명을 채용했으며 선불카드 보관과 지급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인당 10억 원의 재정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공유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이례적인데요. 조직적인 운영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무려 12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피스텔 방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당황스레 현관문을 막아서는 38살 A씨. 부산 시내 주요 관광지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겁니다. 아무것도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세요? 그 영장 들고 왔으니까. 영장 우행하는 거예요 지금. A씨가 운영한 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 35곳. 공유 숙박 앱을 통해 이용자를 끌어모았고 방 청소와 시설 관리, 회계 담당까지 두며 조직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2년 5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12억 원. A씨는 앞서 30여 차례 단속에 적발됐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A씨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 숙박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기존 요금을 반값으로 내리고 불법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도 손소독제 하나 비치하지 않는 등 방역엔 뒷전이었습니다. 거의 다 손소독제라든지 다 돼가 있지만은 이런 불법일 경우에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전혀 비치를 해두지 않고 또 저희들이 비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경찰은 공중위생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하는 한편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공유 숙박업소에 대해 단속과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 1면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어정쩡한 결론 안 된다는 제목이 머릿 기사로 실렸습니다.
총리실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부울경 관문공항 검증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쯤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입니다. 검증이 4개 분과 중 안전과 환경, 소음 등 3개 분야는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인 부울경 안에 접근했고 시설 운영, 수요 분야에서는 김해공항 확장 안인 정부 안에 수긍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부산시 관계자는 수요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어정쩡한 결론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면에 있는 다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첫 단계로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소식입니다. 학습지 교사와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우선 추진한다는 건데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쇼크로 근로자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 일면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가 또 일주일 연기됐다는 제목 실렸습니다. 고3들의 등교는 13일에서 20일로 고2와 중3,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20일에서 27일 등으로 일주일씩 연기됐다는 내용입니다. 전국 모의 학력 평가도 14일에서 20일 이후로 미뤄지지만 대학 입시 일정 변경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며칠 사이 정부의 결정이 또 번복돼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날 비교적 원활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카드 회사마다 신청 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5분 안에 신청이 마무리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는 18일 방문 신청이 시작되면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들이 몰리면서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합니다. 콜센터 연결이 힘들어 정보 문의가 어렵다는 불만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선선하겠습니다. 지난밤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뒤로 서늘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낮에 25도를 넘어섰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21도에 머물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어제 발원한 황사종 일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특히 수도권의 대기가 많이 탁해지겠고요. 부산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6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높지 않아서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부산 21도, 양산 24도, 창원과 남해가 2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늘 오후에 풍랑주의보도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요즘 봄볕이 강합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사실상 중단된 부산시청 서부산 청사 건립이 1년 8개월 만에 재추진됩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하자 그전 서병수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 때맞춰 다시 추진되는 모양새인데요. 부산시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민선 6기 서병수 전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부산시청 서부산 청사 건립. 2016년 11월 사상구 확장동 입지와 입주 기간까지 결정됐습니다. 서부살 개발본부를 비롯한 10여 개의 현장 지원기관 이전과 행복주택, 지식산업센터, 상업연구시설도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하지만 2018년 오거돈 전 시장으로 바뀐 뒤 사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1년 8개월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서부산 청사 건립이 해당 지역구 시의원의 주도로 재추진됩니다. 지금 현재 땅을 이미 매입을 다 해놓고 지작물까지 다 철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공식은 내년 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 건설본부와 도시균형재생국, 경제진흥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18개 부서와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데 당초보다 4개 기관이 추가됐습니다. 서부산권 개발에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서부산 청사는 2023년 1월에 착공해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2025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오고돈 전 시장이 최종 결재를 한 사안으로 이번 재추진이 오 시장의 사태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취임 이후 서병수 전 시장의 역점 사업들이 상당수 중단됐던 터라 향후 또 다른 사업들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공동주택 화재 보고서 기획 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대로 된 소방시설 없이 부지불식간 사망에 이르는 노후주택의 화재 실태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지자체들은 이미 3년 전부터 화재 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보급하겠다며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휴지통에 불을 붙이자 연기가 피어오르고 3분 13초 뒤 연기 감지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생사의 갈림길 속 골든타임은 단 5분. 이후 불기둥이 솟구치더니 7분이 지나자 화염이 방 전체를 뒤덮습니다. 화재 감지기를 통해서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여 대피를 한다든지 또 소화기를 활용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기존 노후주택에는 2017년 초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즉 연기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16개 구군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56%. 특히 동래구와 연제, 해운대, 수영구는 절반도 못 미칩니다. 정부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도 60%를 밑돕니다. 부산소방본부는 2022년까지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예산 문제로 앞으로 2년 동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데 문제는 이 소방시설 보급이 단지 소방본부만의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방법은 이미 8년 전부터 지자체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부산의 지자체들은 뒤늦게 2017년과 2018년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선언문 수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금정구와 사상구는 3년 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전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 근거한 게 없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 예방 키트,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미세먼지 마스크. 일반 지자체보다는 소방 간서 쪽 업무다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는 이제 그렇게 있지만. 노후주택의 핵심 소방시설인 연기감지기만 놓고 보면 5개 지자체에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원이 이루어진 지자체 실적도 지난 3년간 16,000여 가구, 소방시설이 필요한 취약가구의 7%에 불과합니다. 연기감지기가 제 기능을 하려면 법에 따라 방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구당 1개씩 일괄 배분하는 등 곳곳에서 황당한 행정도 목격됩니다. 재작년은 이제 주택 소유자다 아닙니까? 그거는 소유자가 설치를 해야 돼서 알고 직접 구매하기 힘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이제 돈 들여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각 집에 개수를 많이 쓰면은 또 지원 세대가 어차피 줄어든다니까. 예산은 이제 한정이 돼 있는 거고. 잠자는 조례와 무관심 속에서 화재 위험에 방치된 노후 공동주택들. 부산 지자체 5곳은 올해도 소방시설 보급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도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단속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30km를 초과해 달리면 무인 카메라에 단속됩니다. 최근 6개월 계도 기간 동안 27만 건이 적발돼 계도장이 발부됐는데 오늘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요구됩니다. 제한 속도를 20km까지 초과하는 경우는 3만 원이, 그리고 20km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발부가 됩니다. 부전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들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시장에 있던 소화기를 하나씩 갖고 와 분말 가루를 뿌렸고 소방관이 출동할 때까지 화재가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친 한 경찰관은 시민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다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나길래 확인하러 갔다가 위험하니까 그냥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40대 남성이 자신의 1톤 트럭에 깔려 숨졌습니다. 주차된 1톤 트럭이 갑자기 밀려 내려가는 걸 막으려다 트럭과 전신주 사이에 끼어 머리를 크게 다친 겁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고장났거나 다른 기계적 결함 등이 있는지 감식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악플러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 언론 보도에 피해자를 비방한 악성 댓글 게시자를 특정하고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7건의 고발이 있었다며 고발인 조사와 관련 자료 확보 뒤 오 전 시장을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게임 아이템 수백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2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B씨가 휴대전화를 해지하려고 하자 주민등록증 사진이 필요하다고 속여 사진을 전송받은 뒤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유심칩을 재발급받아 32차례에 걸쳐 게임 아이템 244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했습니다. A씨는 또 2명의 유심칩을 발급받아 470만 원 상당을 추가로 결제하고 또 다른 지인의 휴대전화로 32차례에 걸쳐서 218만 원을 소액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부산시청을 방문해 부산시의 현안을 협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하고 동백전 재정 지원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장의 공백으로 잃어버린 1년이 아닌 부산 제도약의 1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진 장관은 이어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지원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부산시의회 285회 임시회가 어제 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등을 위한 1조 5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수정 가결했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70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66건을 수정 또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합당 김광명 시의원은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규명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박재혁 의사 순국 99주기 추모제가 어제 오후 부산 진구 어린이공원 내 박재혁 의사 동상 앞에서 유족과 3.1 동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지난 1919년 3.1운동 당시 의열단 단원으로 활동하던 박재혁 의사는 1920년 부산경찰서 서장에게 폭탄을 투척하고 체포돼 대구 형무소에 수감됐고 이후 혹독한 고문과 폭탄의 상처로 신음하다 형 집행 전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 사립대 교수들은 어제 오후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지역 사립대 법인의 횡포를 규탄하며 대학 당국과 교육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부산 경남 사립교수연합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성대와 동아대에서 벌어진 학과 교수 징계를 공익 발언을 탄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대학 법인 측에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